안녕하세요. 아이와 함께 행복한 책 읽기로 함께 이야기 나눌 독서습관연구소장 김연옥입니다. 오늘의 강연 내용은 학교에서 있는 그 독서 교육 과정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와 함께 행복한 책 읽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 시간 부모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이 자리에서 강연을 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보내드리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도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네, 시 한 편 읽으면서 들어가 볼까요? 네, 물 울타리를 둘렀다. 울타리가 가장 낫다. 울타리가 모두 길이다. 이게 뭘까요? 네, 우리가 안 쓰는 생소한 단어가 나왔어요. 뭐죠? 물 울타리. 물 울타리가 뭘까요? 그런데 울타리가 가장 낫다. 그런가요? 울타리는 높은 거죠. 울타리가 모두 길이다. 울타리는 차단이잖아요. 그런데 울타리가 길이 되는 이거는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네, 궁금하죠. 그림이 그려지나요?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도대체 뭘까? 생소한 단어를 가지고 오더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관념을 엎어버리는 이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궁금했는데 이렇게 제목을 보니까 섬. 네, 섬을 보니까 이 그림이 확실히 그려지죠. 네, 한민복 시인이 쓴 섬이라는 시예요. 이렇게 시를 보면은 이 시를 가지고 우리 교육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015 개정 교육과정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이 뭐냐? 교육과정은 교육의 설계도죠. 지금이 2020년인데 왜 2015 개정이냐? 2015년에 발표한 그런 교육과정이고요. 그때 계획을 해서 2017년에 초등학교 1, 2학년, 18년에 초등학교 3, 4학년, 19년에 초등학교 5, 6학년 새로 시작한 교육과정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학교에서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나 하는 거를 잘 아시면은 맞춰서 가는데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교육과정의 이념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키워드 뭐 있어요? 인성, 창의, 융합. 네, 이제 우리 교육은 이제 인성과 창의 융합이 상당히 중요하게 가고 있어요. 우리 최재천 교수님 늘 얘기 말씀하시는 거 기억나세요? 통섭형 인간이다. 뭐 이렇게 우리는 인문학적 소양과 과학기술 소양을 골고루 갖춘 이런 융합형 인재를 길러야 하는 것이 지금 새로운 교육과정의 목표이고요. 이 교육과정에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교육과정에 없던 핵심 역량이라는 낱말, 그쵸? 핵심 역량이란 도대체 뭐지? 미래사회 시민으로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적인 능력, 그래서 지식, 기능, 태도에 더불어서 가치가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현되는 이런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핵심 역량 6가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볼까요?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아니, 의사소통도 역량이고 공동체도 역량이 돼요. 감성이 역량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 그러면은 지식의 습득 그것만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6가지를 보니까 자기관리 역량 필요해. 네, 지금 한번 보세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지금 원격으로 수업하고 있죠. 자기관리가 잘 되는 아이들은 이 수업 정말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지금 5년 전에 계획을 할 때 이런 거를 계획을 하고 새교육과정을 만들었는데 2020년이 된 오늘날 지금 너무나도 절박하게 이게 가슴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6가지 핵심 역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라고 교육과정에 명시를 했고요. 네, 이 교육과정의 새교육과정에는 독서 교육이 옛날에는 없었던 독서 교육이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독서 교육이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온 까닭은 뭐냐? 많은 학자들이 순식간에 지금 직업이 순식간에 바뀌고 있다 하는 거를 이거는 벌써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5년 전 자료예요. 그런데 지금 그 5년 후에는 또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2월, 3월, 4월 겪으면서 우리는 세상이 눈부시게 달라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이 달라지는 세상에 우리 아이들은 적응하면서 살아야 하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갖춰야 할 능력은 바로 뭐냐? 인간의 창의력, 협업,
소통 능력, 이게 있어야지 우리 아이들은 살아나갈 힘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 살아나갈 힘을 어디서 가지고 오지? 그 힘은 어디서 생기지? 바로 그것은 독서에서 가지고 올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미래학자들이 140년을 산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면 공교육 20년이죠. 초, 중, 고, 대학교에서 공교육 20년 받고 나머지 100년 이상의 세월을 자기 스스로 자기 공부를 해가면서 자기 관리를 해가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연마를 하지? 그거는 바로 독서에서 오는 것이다. 독서 실태를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초등학생 35.5% 충분합니다. 예, 3분의 1 정도는 그런 대로 독서를 한다고 나와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독서는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의 큰 문제인 입시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얼마나 글을 이해하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그 그래프를 봤어요. 네, 우리는 이렇게 해서 40만 넘으면 OECD 평균 아래로 떨어지고 60이 넘어가면 그냥 책이랑 완전히 멀어지는 이런 상태에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핀란드, 스웨덴, 일본 같은 이런 나라들은 끝까지 평생 동안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바로 이거예요. 끝까지 평생 책을 손에 쥐고 있는다. 글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지금 우리 독서교육이 국어교육 안으로 들어온 그 까닭이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 한 권 읽기라는 제목으로 국어교육 안에 독서교육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면은 뭐 지금까지 독서교육 안 했나? 독서교육 언제 안 해서 허구한 날 한 게 독서교육 아니야? 그렇죠. 그거는 그냥 선생님들의 관심과 취향으로 한 거죠. 국어는 가르치고 수학은 가르쳐야 하고 독서는 가르치지 않아도 상관은 없었어요.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게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독서를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한 학기 한 권 읽기 교육으로 들어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7년에 1, 2학년에 적용이 되고 18년에 3, 4학년, 19년에 5, 6학년에 적용이 되어서 지금 2020년인 지금 이제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 2학년에서는 그럼 뭐가 들어왔지? 한글 교육이 강화되었어요. 옛날에는 유치원에서 대충 글자를 익히고 들어왔어요. 예, 어머님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유치원에서 한글 가르치지 않아요. 학교 가서 배워라.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한글 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글 교육하는 시간이 많이 길어졌고 그러면 어떻게 한글 교육을 하느냐. 옛날에는 뭐 읽자, 쓰자, 외우자, 받아쓰기 해보자 그랬죠. 지금은 교육이 달라졌어요. 받아쓰기 없어졌어요. 쓰기 교육 아니에요. 체험으로, 몸으로 느끼면서 체험으로 하는 글자 익히기고요. 이거는 많은 책을 읽으면서 책을 통해서 글을 익힌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좋은 책을 많이 읽어주세요. 물론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역시 이어서 좋은 책을 많이 읽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많은 책을 읽고 이 경험을 가지고 3학년 올라가면 이제 한 학기 한 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우리가 읽을 책을 우리가 선택해서 친구들과 함께 읽고 생각 나누고 써보고 하는 이런 통합적인 독서 활동이거든요. 예, 그 학교 교육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부모님들은 맞추어서 교육을 가야 되겠죠. 그런데 또 하나 볼까요? 19년에 체험 중심의 연극이라고 나와 있네요. 5, 6학년에 체험 중심의 연극이 또 하나 들어온 거 있어요. 이거 왜 들어왔지? 연극하면서 나와 너를 이해하기. 연극은 혼자 하나요? 더불어 함께 하는 거죠.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거 서로 함께 키워가기 위해서 연극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3, 4, 5, 6,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 2, 3, 10년 동안에 이렇게 한 학기 한 권을 지속적으로 읽으면 우리 아이들은 독서가 몸에 배는 완전히 습관이 되겠죠. 이게 새로운 교육과정입니다. 머릿속에 확실히 그려지나요? 우리 처음 듣는 한 학기 한 권 읽기라는 이야기예요. 한 학기 한 권 읽기 이거 처음 듣는 말인데 좀 생소한데 그렇죠. 이번에 교육과정에 새로 들어온 말이고요. 그동안에 한 10여 년 전부터 뜻있는 선생님들이 온 작품 읽기 할 거예요. 온 책 읽기 할 거예요. 작품을 통으로 읽어야지요 하면서 이렇게 독서 교육을 해온 적이 있었고요. 또 2014년에는 EBS에서 다큐프라임으로 슬로우 리딩이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아마 그거 보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 느리게 읽게 슬로우 리딩은 바로 뭐냐면은
원래는 그 일본의 다케시 선생님이 은수저라는 책을 가지고 학생들을 책 한 권으로 3년 동안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보니까 일본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들이 다 특정 중학교 출신인 거예요. 어디? 저 시골의 나다 중학교. 이게 뭐지? 그리고 알아봤더니 거기에 다케시 선생님께서 책 한 권을 가지고 천천히 읽으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학습을 하더라. 그래서 그럼 우리도 해볼까? 2014년에 EBS에서 기획을 해서 용인의 성서초등학교 5학년 선생님들 3분이 함께 참여를 해서 이게 방송인데 지금 유튜브 틀면요. 지금도 볼 수 있는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슬로우 리딩도 있었고요. 그렇게 읽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책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읽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책을 가지고 함께 읽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교육을 한 선생님들이 깊이 읽기다, 한 책 읽기다, 함께 읽기다, 온 작품 읽기다, 슬로우 리딩이다 이런 쪽으로 지도를 한 사례들도 책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살펴봤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 교과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독서 단원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죠? 처음 들었죠. 2018년 3학년 교과서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3학년 국어책을 딱 펼치면 첫 단원이 독서 단원, 공부 시간에 책을 읽고 함께 생각을 나누는 단원입니다. 단원 목표가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예,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전혀 교육에 없었단 말이죠. 어머님들 모르시죠, 이거? 예, 잘 모르세요. 이 새로 시작된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책을 읽고 함께 읽을 책을 우리가 정하고 내용 예상하고 그리고 모여서 함께 책을 읽고 읽은 다음에 서로 생각 나누어 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책을 읽고 함께 생각을 나누는 이런 과정. 그러면 어떤 책을 읽느냐? 우리가 읽고 싶은 책을 정해서 읽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이 책도 그러네요. 공부 시간에 책을 읽고 함께 생각을 나누는 단원입니다. 똑같아요. 독서 단원이네요. 이거는 그러면 몇 학년 책일 것 같아요? 아까 그 책이랑 느낌이 조금 다르죠. 이거는 느낌이 왠지 고학년, 5학년, 6학년 같은 느낌? 6학년 책을 제가 찍어봤어요. 역시 독서 준비, 독서 후 3단계의 과정을 걸쳐서 가는 거는 맞는 거고요. 이렇게 함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건데 여기에서는 보니까 아까는 3학년 친구는 우리 주변의 문제를 가진 그런 책을 읽어보자였는데 여기에는 우리 생활에서 개선해야 될 문제점,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살펴보는 것. 예를 든다면 코로나 사태는 왜 생겼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책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할 수 있겠죠. 공부 시간에 이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이 가고 있습니다. 독서 단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한 학기 한 권 읽기 경험으로 인해서 학생의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그리고 독서 태도를 길러서 나가서 평생 독자로 가는 이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 네, 지금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하는 이 독서 습관이 몸에 뱄어요.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140년 동안 이 아이가 몸에 뱄으면은 더 이상 걱정이 없겠죠. 예, 독서가 교육의 전부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저도 독서가 전부다라는 신념으로 40년 동안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특별히 독서 교육에 온갖 방법을 써가면서 독서 교육을 해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독서 태도가 내 몸에 주어지면 이제 평생 독자로 갈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독서 습관, 독서 태도, 평생 독자 이 키워드를 우리 머릿속에 담고 학교 교육에 맞추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서 함께 독서 교육을 해준다면 우리는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독서 교육의 신념과 방향을 한번 볼까요? 미국의 교육학 연구소 보고서에도 나오는 거 보면은 초등학교 때 다양하고 깊은 독서를 한다. 어렸을 때 읽은 그 책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죠. 우리 어머님들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읽은 책 지금까지 내 삶의 방향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때 읽은 그 책의 그 기억이 지금까지 생각이 나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역시 그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어릴 때 읽은 엉클 톰스 캐빈 그거에 대한 감동으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어 하고 백악관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 하는 자리에 그 엉클 톰스 캐빈을 쓴 작가를 모셔서 악수를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초등학교 때 독서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보세요. 역사에서 이 증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인류 역사의 위대한 스승을 만든 힘은 바로 독서다. 우리 세종 임금이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지, 얼마나 읽었으면 눈병이 나가지고 저 초정리까지 갔겠어요? 예, 초정리까지 가서 그 눈병 치료하러 갔던 그 역사적인 사실 한 줄을 가지고 초정리 약수라는 동화책도 있는데요. 엄청나게 인기 있는 책이거든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 500권의 책을 저수를 했어요. 무슨 힘으로? 읽는 힘으로. 그쵸? 서해 유성룡 선생님 하회마을이죠. 유성룡 쌤의 하회마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어요. 맹자 삼천독을 했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읽고 또 읽어서 그 가문을 일구어는 서해 유성룡 선생님, 에디슨 같은 분, 괴테, 뭐 링컨, 빌 게이츠, 오바마, 나를 키운 건 우리 마을 도서관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빌 게이츠죠. 예,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 있는 동안에 아이들을 불러서 책 읽어주기를 했어요. 무슨 책 읽어줬는지 아세요? 지금 검색하면 바로 올라와요.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미셸 오바마와 함께 아이들에게 읽어주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끝나고 나가는 날 이런 얘기했어요. 앞으로 내가 할 일은 책 읽는 시민을 늘리는 일이다. 나는 이 일에 남은 생을 바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스승들은 바로 다 뭐가 있다? 밑에 책이 있다. 예. 그래서 미국의 CEO들 서재도 보면요. 문학, 역사, 철학 이거를 중심으로 인문서적을 읽었어요. 그래서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중심으로 한 독서 지도를 제가 어떻게 했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 2학년 책이 좋아요. 그리고 3, 4학년 책과 신나게 놀아요. 그러다 보니 5, 6학년 책에 빠져요. 이 단계로 독서 지도를 했거든요. 예, 책이 좋아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2학년은 많은 책을 읽어줘야 되겠죠. 옛날 이야기 해주고 전래동화 읽어주고, 사실은 유치원 유아 시절부터 초등학교 한 2학년까지는 전래동화 시기이거든요. 많은 전래동화를 알고 있어야 하고, 이런 전래동화가 우리 모든 문학의 화소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전래동화 읽었으면 또 서양의 그 옛날 이야기, 우리 그림동화, 페로동화 이게 다 뭐죠? 다 옛날 이야기잖아요. 옛날 이야기 모음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예, 그렇게 또 그림책 읽어주고, 그렇게 해서 책이랑 친해져요. 책이랑 아주 사이가 좋아져요. 그래서 나는 정말 책을 읽고 싶어. 책이 정말 좋아. 도서관에 가서 책을 뽑아볼래. 이런 마음이 생기면 이제 3학년 올라가서 한 학기 한 권 읽기. 우리 어떤 책을 읽어볼까? 함께 책을 읽어볼까? 우리가 읽을 책은 뭘까? 친구들이 이렇게 책을 찾아서 친구들끼리 의논해보고 이 책 괜찮을 것 같아. 우리 읽어보자. 선생님 우리 이 책 읽어요. 이러면서 한 학기 한 권 읽기 교육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3학년 4학년 친구들은 굉장히 이 표현 욕구가 엄청 강해요. 뭐든지 그냥 만들어보고 싶어하고 써보고 싶어하고 연극하고 싶어하고, 이 엄청나게 많은 표현 욕구를 발산하는 이 놀이, 책놀이 중심으로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4학년 이상 5학년 6학년쯤에 가서는 책을 읽으면서 친구들끼리 서로 생각을 나누는 토론, 깊은 토론을 거쳐서 책에 깊이 빠져드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작품을 읽었는데 작품을 읽다 보니까 이 작가는 이런 특징이 있네, 이 작가 작품은 이러네 하면서 작가를 들여다보게 되고, 그리고 그 작품은 작품이고 나는 나야가 아니라 그 작품이 내 삶으로 들어와서 내 삶을 바꾸는, 그 엉클 톰 스캐빈이 링컨의 삶을 바꾼 것처럼, 그 어렸을 때 읽은 그 빨강머리 애네, 그 초긍정 에너지가 지금 나에게 초긍정 에너지로 남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내 삶에 들어오는, 삶을 바꾸는 이런 자신의 읽기까지 가서 독서교육은 결국 인성교육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한 학기 한 권 읽기 교육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독서를 위해서 독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독서 출발은 뭘로 할까요? 우리 엄마들이 책 읽어주기가 바로 독서의 출발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봐요. 그래 너희 집엔 비단옷과 번쩍이는 보석. 그래 너희 집엔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정원. 그러나 우리 집엔 책 읽어주는 엄마가 있단다. 이게 그 유럽의 전래동요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하면은 이 유럽 친구들 어떻게 해요? 밤중에 잠자리에서는 꼭 책 읽고 자죠. 어떤 일이 있었어도 잠자리에서는 꼭 책을 읽고 재웁니다. 이거는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도 전부 다 밤마다 잠자리 독서를 어머님들이 다 해주고 계세요. 그쵸?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어머님들 다 그거 밤마다 하시죠? 하루도 안 쉬고 하고 계시죠?
예, 만약에 어쩌다가 빠진 적이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저랑 약속해요. 하루도 안 쉬고 책 읽어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면요. 우리 독서 교육은 끝이에요. 아이의 모든 교육은 여기서 그냥 종결입니다. 종결.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예,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아빠가 아이를 18살까지 책을 읽어줬대요. 18살까지. 18살 되니까 아빠 이제 제가 읽을게요. 그런데 그 아빠가 하루도 안 쉬었대요. 그게 가능할까요? 아빠가 출장도 안 가나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가 출장 갈 때는 지금은 뭐 화상통화도 되겠죠. 그 옛날이니까 뭘 썼어요? 녹음기. 녹음기에다가 테이프에 녹음해서 월화수목금토 아빠 올 때까지 틀어놓고 들게 하고, 그래서 이 아들과 딸을 1학년부터 나니아 연대기를 읽어줬는데, 나니아 연대기 한 1000쪽 되잖아. 1000쪽. 그 길고 긴 책을 읽는데 1년 2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길고 긴 책인 경우에는 그냥 연속으로 오늘 30쪽, 20쪽 이렇게 연속으로 읽어줘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디 가면 질문들 하시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을 어떻게 읽어줘요? 네, 두꺼운 책인 경우에는 이렇게 부분 이어서 읽어주시면 돼요.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책 읽어주기 많이 하시거든요. 온작품 읽기. 그래서 몽실 언니 한 달 동안에 몽실 언니를 읽었어요. 네, 선생님이 아침마다 10분씩 읽어주면서 한 권을 다 읽어주고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시작은 언제부터 읽을까요? 언제부터 읽어주시면 좋을까요? 학자들은 태내에서부터 읽어주라고 해요. 태내 6개월. 그래서 태교가 지금 책 읽어주기가 태교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끝은 언제라고요? 아까 18살까지도 얘기했다고 그랬죠. 예, 어머님들은 보통 언제 어디서 손을 놔요? 이제 네가 글자 아니까 네가 읽어. 네가 읽어. 엄마가 읽어주는 건 이제 끝났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그동안에 책이 그렇게 재밌었는데 엄마가 네가 읽어 하는 순간 아이는 책에서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가 읽어줄 때 그렇게 재밌던 책이 내가 읽으니까 어때요? 글자는 더듬더듬 해독은 했으나 이해는 안 되는 거죠. 맛을 못 느끼는 거죠. 책이 하나도 재밌는 게 아니네. 재미가 없네. 그래서 책이랑 멀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글자를 알아도 책은 읽어주는 거고, 특히 그림책은 읽어주는 책이에요. 어른이 그림책을 읽어줄 때 아이는 그 책을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림책은 본인이 읽는 책이라기보다는 읽어주는 책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왜 읽어줘야 될까요? 어렸을 적에 부모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책을 읽어주셨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존 롤링이. 존 롤링이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갔는지 알죠. 그런데 책을 쓰기 시작해서 지금 아마 전 세계 최고 인세를 제일 많이 받지 않을까요? 예, 해리포터를 그렇게 쓸 수 있었어요. 그 힘이 바로 어디냐? 어렸을 적 부모님이 나에게 읽어준 그 힘이 나는 해리포터를 지금 쓸 수 있었다. 외국만 그런가요? 우리나라의 박완서 작가도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렸을 적 엄마가 이야기해준 그 이야기가 내 문학의 자산이 되고 있다. 예. 또 역시 괴테도 이런 얘기를 해요. 괴테 엄마도 밤마다 책을 읽어주셨거든요. 읽어주시다가 엄마 그 다음은요? 그랬더니 그 다음은 네가 한번 생각해보렴. 그러면 엄마 제가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이야기는요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요. 그래 맞아. 작가란 하느님처럼 세상을 창조하는 사람이란다. 이러면서 나는 엄마와 아들의 책 대화가 파우스트를 쓴 시성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 오늘 그냥 책 읽어주기 하나, 이 키워드 하나만 가지고 가셔도 오늘 본전 완전히 뽑으신 겁니다. 예, 독서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독서는 훈련이고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몸에 습관이 되면 더 이상 이제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자라고 짐 트렐리즈가 말하고 있는데, 이분이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15분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 책 읽어줘야 되는데 걱정이다. 어떡하지? 걱정 내려놓으셔도 돼요. 몇 분? 15분만 읽어주시면 되거든요. 네, 15분만 읽어주면 어떤 일이 생기나 볼까요? 책을 읽어주면 흥미와 집중력. 예. 보시죠. 내가 책을 읽어줄 때 우리 아이가 눈도 깜빡하지 않고 바라다 봤던 거 기억나시죠? 엄청나게 흥미와 집중력 생겨요. 교실에서도 책 읽어주면 30명 아이들이 눈동자 하나 안 움직여요. 예. 그리고 호기심과 상상력 어마어마 생기죠. 그리고 책의 언어는 고급 언어잖아요. 언어 표현력, 사고력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좋은 정서, 품성 이런 거 생기죠. 그리고 책이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책을 읽어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와 눈을 맞추면서 읽어주잖아요. 그렇죠? 아이와 나와 눈 맞추는 이 시간. 아이는 이 시간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엄마와 아빠가 나랑 눈 맞춰주세요. 나를 사랑해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이거든요. 이 경험이 책도 좋지만 물론 이 친밀한 이 경험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책 읽어주기는 꼭 필요한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해서 완전히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죠. 이제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군데밖에 없다. 시퍼런 강물 앞에 섰어요. 내 몸 여기 하나 던짐으로써 그냥 안고 가리라. 예, 강물을 내다보는 순간 떠오르는 영상이 있었어요. 어렸을 적에 아빠가 내 눈을 쳐다보면서 나에게 책을 읽어주던 그 장면이 불현듯 떠오른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비록 실패하고 정말 한 발 디딜 땅조차 없는 이런 실패한 인생이 되었지만 나는 이럴 때 사랑받는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그 사랑으로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볼 거야 하면서 되돌아서 다시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경험, 이런 기억들을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것, 이게 바로 책 읽어주기의 기억이거든요. 언제까지? 아까 얘기했죠. 예, 아이가 책에서 멀어지는 시기?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또 있어요. 3학년쯤 되면은 이런 얘기해요. 그림책 가지고 있으면 네가 지금 그 책 읽을 때니 두꺼운 책 읽어야지, 정보책, 지식책 읽어야지. 그림책 확 뺐습니다. 예, 그게 아니죠. 예,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책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학년 때 한번 책에서 멀리 가게 하고 3학년 때 한번 멀리 가게 하고, 예, 이렇게 부모님들이 잘 가고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당겨서 멀리 가게 하는데 이런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림책 읽어주기 방법 한번 가볼게요. 부모님이 그림책 읽어줄 때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림책 읽어주는 것은 제목, 작가, 출판사 등의 서지사항을 반드시 알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책을 읽었는데 어떤 책을 읽었는지 기억하는 거 되게 필요하거든요. 작가까지. 출판사를 굳이 보는 것은 출판사 이렇게 보면은 맞아, 그 출판사 계속 나오네. 여기는 좋은 책을 많이 내는 곳이구나 하고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이 되죠. 예, 그래서 출판사를 보는 거 좋고요. 책 볼 때는 표지를 자세히 들여다봐요. 표지에 그림을 보고 이야기 나누고 제목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표지 가지고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이 책 빨리 읽어보고 싶어요 하는 호기심이 극도에 달할 수 있도록 그냥 책 들고 와서 책 읽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완전히 달구어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표지 보고 뒷표지 보고 책 딱 넘기면서 나오는 첫 표지가 그걸 면지라고 하거든요. 그 면지를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책을 직접 함께 보면서 만져보면서 질감을 느끼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선은 아이를 향해서 아이와 눈 맞추면서 읽어주는 거. 나는 동화구역 못하는데 어떡하지? 나는 실감나게 못 읽는데 걱정이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 자연스러운 말투로 작가의 글을 그대로 읽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예, 막 정말 구연하면은 어떤 아이들은 소름 돋는다고 해요. 예, 그래서 구연보다는 그냥 읽어주는데 굳이 대화가 나온다면 대화에 인물 구별하는 정도? 그 정도 목소리만 내주면 되고요. 자연스럽게 작품이거든요. 남의 작품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대로 읽어주는 게 훨씬 필요한 거예요.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읽으면서 내 생각을 넣지 않아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막 맛있게 먹고 있는데 거기다가 다른 거 하면요. 일단 분위기 깨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설명하지 않고 생각을 주입하지도 않아요. 그대로 책을 읽어주는 거 필요하고요. 그럼 어떤 책을 읽어주지? 책 선정은 아이의 관심과 발달 수준, 아이가 기준이 1순위, 아이가 기준이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좋은 책을 고르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겠죠. 좋은 책을 보면서. 작가별 모아 읽기 하면 되게 좋아요. 작가의 특성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책을 고르지? 책을 고를 때 나는 잘 모르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백희나 작가 읽었잖아. 이거 백희나네. 백희나 것도 읽어볼까? 이렇게 작가를 알면 작가를 보면서 찾아볼 수 있고, 제가 왜 백희나 얘기했냐고요. 2020년에 올해 백희나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 받았잖아요. 그쵸? 대단해요. 우리나라 이 백희나 작가가 린드그렌상을 받았어요. 상금이 6억 원이래요. 예, 우리나라 지금 그 작가들의 이 실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작가를 보기도 하고 출판사를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잘 모르겠다. 나는 작가도 모르고 출판사도 몰라. 그러면 이거 상을 받았나? 상 받은 거는 그래도 약간 인정을 받았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상을 받았나? 이런 책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추천한 책이야.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사서님들이 추천한 책이야. 이러면 이거는 볼만한 책이구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책을 읽은 후에 간단한 발표나 메모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독후 활동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책 읽었으니까 자 우리 독후감 쓰자. 예, 그러면 아이가 그동안에 책이 재밌었는데 독후감 무서워서 엄마 나 책 안 읽을래요. 책 읽자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서 독후감이나 이런 것으로 아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어쨌거나 책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아이가 책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이 10가지 머릿속에 새겼죠. 네, 그림책의 그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책에서는 우리가 그림을 읽거든요. 이게 지금 책 표지를 넘겨서 나오는 면지예요. 면지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을 보니까 어떤 느낌 드세요? 와, 정말 참 아름답구나. 이 아이와 할머니가 정원에서 이렇게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야기가 시작되면은 짐 외삼촌께 이러면서 편지를 보내는데 이게 지금 12편의 편지를 가지고 이루어진 동화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그림이 살짝 우울하죠. 예, 아버지가 실직을 하고 외삼촌 댁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얘기를 들으셨어요? 내가 외삼촌 댁에서 살게 되었거든요. 라고 편지를 쓰고 할머니가 지금 아이의 짐을 꾸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이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서 살게 되는 1년 동안의 과정을 12편의 편지를 가지고 나오는 동화인데요. 여기 보면 이런 장면도 나와요. 글자가 하나도 없어. 그럼 우리 읽어주다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우리는 어른들은 보통 어떻게 글 읽어줄 때 글자만 읽어주고 그냥 글자 없으면 확 넘어가죠. 예, 여기는 글을 하나도 안 넣고 이렇게 그림만 넣었다 하는 거는 작가는 여기에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를 눈여겨봐 주세요.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라고 작가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여겨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면제해 봤던 그 장면하고 이 장면하고 상당히 대조적이죠.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아이가 외삼촌 집에 가는데 외삼촌 집의 풍경이에요, 이게. 그런데 혼자 내렸죠. 이 기차역에. 그리고 이 주인공인데 어쩌면 이렇게 귀퉁이다 조그맣게 그렸을까요? 주인공을. 그럼 여기서 작가가 의도하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힘들까. 그 크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읽어주면서 봐봐, 얘가 지금 리디아가 얼마나 무섭겠어. 그렇지라고 설명은 하지 마세요. 그냥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제시를 하면서 어때? 얘가 지금 혼자 내렸지. 기분이 어떨까?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읽어주는 요령이고요. 작가별 모아 읽기 하면은 강아지똥.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강아지똥은 원래는 1969년에 권정생이 단편 동화로 발표해서 문학상도 받은 작품인데 1996년에 정승각 작가가 그림책으로 그려내면서 세상에 드러났고 이때부터 우리나라 그림책이 시작된 거예요. 96년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그림책이 정승각 작가가 강아지똥, 오소리네 집 꽃밭, 황소 아저씨 뭐 이런 거를 그리면서 우리나라 그림책이 시작이 됐고 여기 나오는 강아지똥, 황소 아저씨, 꽃밭, 길 아저씨, 엄마 까투리, 몽실 언니 누구지? 맞아. 권정생 작가구나. 그러면 권정생 작가의 작품을 살펴보니까 하나같이 민들레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쥐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황소 아저씨, 그 다음에 새끼를 위해서 희생하는 엄마 까투리, 동생을 키워내는 몽실이 다 어때요? 남을 위해서 도와주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이 작가의 작품 세계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권정생 작품은 바로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예, 구름빵, 장수탕 선녀님, 알사탕 이런 거를 쓴 백희나 작가의 작품은 우리 아이들 장수탕 선녀님 한번 읽어주면 책을 품고 손에서 놓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인기 작가가 된 것 같아요. 책 읽으면서 토론을 해볼 수 있는 책도 있어요. 예, 보면은 이런 그 아프리카의 어느 작은 마을에 전사가 되기 위해서 나가는 소년들이 있습니다. 소년들이 나가서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짐승을 만나요.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순식간에 팍 찔러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야쿠바가 사자를 맞닥뜨렸어요. 그런데 사자가 나한테 말을 걸어오네. 여기처럼 내가 본 게 맞아. 난 피를 흘리고 있어. 사나운 적수를 맞아 밤새 싸웠거든.
힘이 바닥났으니 넌 손쉽게 날 해치울 수 있겠지? 자, 둘 중 하나야. 넌 어떤 거 선택할래? 비겁하게 날 죽인다면 넌 형제들에게 뛰어난 남자로 인정받겠지. 죽이러 왔어요. 얘가 전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죽여야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단서를 달아요. 비겁하게. 아, 딱 걸리네. 그런데 만약 내 목숨을 살려준다면 고귀한 마음을 가진 어른이 되는 거야. 아, 나 살려주고 고귀한 마음을 가진 어른이 될 거야. 했더니 그 밑에 단서가 또 뭐죠? 대신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겠지. 아, 어떡하지? 비겁하게 살고 싶지도 않고 따돌림을 받고 싶지도 않은데 그러면 뭘 선택하지? 이거 가지고 너는 뭘 선택할래? 예, 책을 읽으면서 책 그 중에 제가 한 부분만 지금 여기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계속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6학년 아이들하고 토론 수업을 하면은 1시간 내내 이야기해도 답이 안 나와요. 예, 어느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정말 딜레마 토론이거든요. 이런 토론을 아이와 해보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토론하면 엄청나게 괜찮겠죠. 아주 멋진 책입니다. 이런 책도 있어요.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가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침묵을 지킬 수는 없었니? 이 한 줄이 쿵 하고 들어오는 거야. 침묵을 지킬 수는 없었니?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그래서 넘겨봤더니 이 많은 나라들이 뭐 프랑스, 벨기에, 뭐 독일, 미국 이런 모든 나라들에서 이 책에 어마어마한 상을 주고 찬사를 보냈어요. 대체 무슨 책이길래? 이거 1시간이면 읽어주는 그림책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가지고 6학년 친구들하고 한 달 내내 읽고 한 학기 한 권 깊은 토론을 해요. 1시간이면 읽는 책을 한 달 내내 읽는다. 그러면 한 문장 한 문장 여기서 짚어보고 갈 게 굉장히 많은 거겠죠. 그런데 이 책을 보면 맨 뒤에 우리 최재천 선생님께서 길고 긴 해설을 붙였어요. 그럼 최재천 선생님의 해설을 붙였다? 제목은 마지막 거인인데 그럼 마지막 거인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뭘까? 이 거인의 존재가 뭘까 하고 토론을 많이 해볼 수 있겠죠. 이것도 역시 지금의 코로나 사태와 무관하지 않은 이런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궁금하시죠? 찾아보고 싶죠? 네, 찾아보시라고 살짝 소개하는 거예요. 책 속에 품은 책 이야기. 이 책을 봤더니 이 책에는요, 명작 동화 10권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책 한 권에. 얘가 안고 오고 있는 책 보세요. 뭐, 피노키오, 뭐, 라푼젤, 부시키통, 보물섬, 뭐,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걸 보면, 이 책을 읽으면서 나 이거 보고 싶어요. 피노키오 보고 싶어요. 라푼젤 다시 보고 싶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다시 보고 싶어요. 이래서 이 책 한 권을 보면서 내가 예전에 읽었던 이런 많은 전래 동화들을 다시 꺼내서 보고 싶은, 그래서 책을 가지고 오는, 책 속에 책을 품고 있는 이런 책들은 동화책 중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이런 책들을 보는 것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그림책에서 또 우리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한 학기 한 권 읽기, 두꺼운 책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꺼운 책도 한번 넘어가 봐야 되겠죠. 두꺼운 책은 그럼 어떻게 읽지? 한 문장을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있네요. 이 서찰에는 한 사람을 구하고 때로는 세상을 구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다. 그래서 이 서찰은 절대 아무에게 보여서도 빼앗겨서도 안 된다. 우리의 목숨까지 걸린 셈이다. 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마어마한 서찰이네. 네.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아버지가 북한산에서 스님에게 이 서찰을 받아요. 밖에서 기다리던 아들이 그게 뭔데요?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길을 떠나서 우리는 전라도를 향해서 갈 거야. 서울에서 전라도를 향해서 내려가는데 이틀 사흘 수원쯤 갔을 때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런, 시작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네. 13살 아이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어요.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아버지의 보찜을 풀어보니까 거기에 아버지가 말씀드린 서찰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남은 돈이 12냥이 들어있어요. 남은 돈 12냥과 이 서찰을 가지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글을 몰라요. 법우상의 아들이니 어디서 글을 배웠겠어요? 글을 모르는 아이가 이걸 알아야지 전화기를 하죠. 세상을 구하고 사람을 구하죠. 어쩌죠? 아이한테 주어진 이 미션이에요. 이 미션을 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 좀 풀어주세요 라고 양반을 만나서 하면 되겠지만 그러면 무슨 문제죠? 보여서도 안 된다. 빼앗겨서도 안 된다. 이 비밀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까? 그래서 이 아이가 지혜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써가지고 이거를 풀어내요. 12냥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누가 풀어주나요? 이 풀어주면 돈도 줘야 되죠. 돈도 줘가면서. 그래가지고 수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목적지로 하는 순창까지 가야 해요.
그렇게 가는 그 일련의 과정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거기 가서 만났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무슨 글자 보이세요? 맨 끝에 나오는 글자는 녹두예요. 녹두 빈대떡하는 녹두가 아니라 이 역사적인 배경이 동학농민전쟁이거든요. 동학농민전쟁, 녹두하면 녹두 장군 누구? 전봉준. 아, 전봉준 장군에게 전하는 서찰이구나.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거기 가서 전봉준 장군을 만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군님을 만나러 오는 동안 처음으로 행복했어요. 행복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버지를 또 잃고 혼자서 가면서 그 동학농민의 격전지를 지나갑니다. 공주 지나 우금치 전투에서 가장 치열한 그 우금치 전투 현장을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다 죽어서 완전히 그 하얗게 백성들이 죽어 쓰러진 시체가 눈 내린 것처럼 하얗게 보였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격전장을 지나가면서 드디어 이제 장군을 만났는데 행복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행복은 도대체 뭘까요? 그래, 나도 널 만나서 행복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장군님한테 이 편지를 주면서 조심하세요, 김경천을 조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역사에서는 김경천의 밀고로 해서 녹두 장군이 붙들리죠. 그래서 서울로 압송되는 그 장면에서 또다시 장군을 만나서 아프잖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제가 아프지 않게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약이 될 거예요. 빨리 일어나셔서 다시 말을 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군님하고 헤어지고 이런 스토리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제 역사동화인데요. 6학년의 역사 배우거든요. 그 역사와 연결지어서 또 13살 아이가 혼자 이렇게 헤쳐나가는 이 과정이잖아요. 아이의 성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보면은 이런 문장이 있어요. 12쪽에 보면은 내가 웅덩이 안을 들여다보자 그 안에 정말 못생기고 볼품없는 남자아이가 나타났다. 머리카락은 정신없이 풀어 헤쳐져 있고 눈은 움푹 파였으며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뗏물이 말라붙어 있었다. 너는 양반이 아니구나. 내 얼굴은 그냥 보찜 장소에 딱 맞아. 아버지와 스님께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그 바깥에서 즉 웅덩이 안에 자기 얼굴을 비춰본 장면이에요. 13살 아이. 그런데 맨 마지막 이제 자기 일을 마치고 거기 북한 사는 스님 다시 갔거든요. 거인의 배꼽 모양을 한 웅덩이에는 물이 한가득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웅덩이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 안에는 14살의 아이가 들어있었어요. 13살이었죠. 1년이 지나 14살의 아이가 나는 그 아이의 얼굴이 좋아졌다. 보부상의 아들인 내가 자랑스럽다. 물속의 아이는 웃고 있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거죠. 그렇다고 이 보부상의 아들이 양반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부상의 아들이지만 이 정말 형편없는 이 뗏물이 줄줄 흐르는 형편없는 이 아이가 자랑스러운 나로 한 건데 이 책에는요 그냥 아이예요. 이름도 없어요. 이름. 그 작가가 주인공의 이름도 안 줘줬어요. 이름도 없는 아이가 해내는 이 어마어마한 일.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은 이 주인공과 함께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책이라는 것은 바로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이 나에게로 와서 나의 성장을 돕는 것이다. 그래서 책을 꼼꼼하게 읽고 그렇게 가는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책을 읽어야 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책을 소개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이트를 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25년 동안 저는 학년별 권장도서 목록을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어떤 학년 어떤 책이 좋은지 이렇게 계속 이 목록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목록은 흐르는 목록이죠. 18년 목록, 19년 목록, 20년 목록 다 달라요. 왜냐? 쏟아져 나오는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20년에 나온 책들도 들어있어요. 하지만 강아지똥 같은 경우는 1996년부터 지금까지 안 나가고 계속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오래 살아있는 책,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책 해가지고 이런 목록이 있고요. 또 계속 제가 말씀드린 한 학기 한 권 읽기, 한 권을 가지고 깊이 있게 꼼꼼하게 읽습니다. 그러면은 한 학기 한 권에 권할 만한 책, 한 학년에 한 10권 정도의 책을 학생들 수준에 맞는 비슷한 책을 골라서 그런 목록도 있고 그래서 그런 목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 무슨 책을 고르지 궁금하시면 여기 들어가 보셔도 되고요. 목록이 나와 있는 사이트는 진짜 많아요. 그쵸? 도서관에서 주는 목록들도 있고 학교에서 주는 목록들도 있고 이런 목록들을 다 보면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목록이 바이블이 아니라는 거죠. 초점은 어디에? 내 아이에. 그래서 너 3학년이니까 3학년치 이거 다 읽어야 해. 50권 사다 책꽂이 딱 꽂아놓고 오늘부터 이거 자 읽자. 그러면 아이는 책에서 도망갑니다.
아이를 보면서 아이에 맞추어서 그렇게 가는 거고요. 도와주기 위해서 목록은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노트에 메모를 해가면서 책을 읽었어요. 매일 조금씩 읽으면서 소리내서 엄마와 아이와 함께 소리내서 읽어요. 그리고 하루 읽은 분량을 요만큼 썼어요. 하루에. 요만큼은 쓸 수 있겠죠. 어렵지 않겠죠. 책에 있는 내용을 필사한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가는 문장을 이렇게 적어보고 이 문장에 대한 내 생각 적어보고 또 이만큼 읽고 나서 18쪽까지 읽었죠. 19쪽부터 32쪽까지 읽었을 때 여기에 나오는 문장 중에 기억하고 싶은 문장 적어보고 거기에 내 느낌 적어. 요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해서 갈 수도 있고요. 내 생각과 느낌을 적기도 하고 그리고 다 읽고 난 다음에 엄마와 아이가 아빠와 아이가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서 이렇게 책 나눔을 하면서 책에 대한 거 정리하고 맨 마지막에 쓰지 말라고 해도 아이가 이제 나 독후감 한 편 쓰고 싶어요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독후감도 쓰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읽은 책을 정리를 해보는 이렇게 해서 독서 습관을 형성해 갖고 가는 것 이게 제가 아이들과 함께 책 읽고 하는 일이고요. 책 읽는 우리 집 이렇게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독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잠자리 30분 독서 시작을 해요. 이걸로 독서 습관 형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있었죠. 뭐죠?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 이거 절대로 나는 오늘 이후에 절대로 지킬 거야.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강의 같은 거 하면 어머님들 그러세요. 제가 그거 했거든요. 나는 우리 아이가 책을 안 좋아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밤마다 읽어주니까 어떤 날 안 읽어주려고 했더니 책 들고 와서 엄마 책 읽어야지. 아이가 먼저 들고 와서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 아이가 책 좋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네,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훈련식 습관 들여주면 정말 아이들은 하거든요. 그거 꼭 습관 들이고요. 그래서 거실을 서재로 온 가족이 함께 책 읽는 이런 가족다고 주말에는 어디 가요? 서점 가고 도서실 함께 가서 함께 책 고르고 아이가 고르는 책, 내가 아이한테 권하는 책 그래서 함께 책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 행복한 우리 집 그러면 정말 아이와 함께 행복한 책 읽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